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시 잘 만나보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는 걸 고민하고 있는 사이, 그리고 헤어지진 않았지만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사이, 마지막으로는 이별을 딛고 겨우겨우 다시 만났지만 아직까지는 위태한 사이. 오늘은 이 안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저의 오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저는 과거에 당시 기준으로 매일같이 싸우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지만 1년 만에 다시 만나서 현재는 결혼한 지 벌써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물론 재회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다시 만나더라도 다시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거고, 저 역시도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별부터 결혼을 하기까지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는지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의 연애 고민을 들어보면 서로 잘 안 맞고 이해가 안 되고 서로 만족이 안 되고 끝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별에 다다르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 연애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이랑은 이런 게 안 맞는다. 이 사람은 저런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20대 초중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직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잘 될 수 없는 연애에 올인을 하다가 이별을 당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들떴을 때 했던 말이나 그런 표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두다가 혼자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연애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나한테 잘 어울릴지, 어떤 사람이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줄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순전히 제 기준에서는 제가 20대 후반을 바라볼 때쯤이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기본값이지만 예전에 어릴 때처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에만 매몰되기보다는 진짜 내가 편안하게 잘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야 오랫동안 안정감을 갖고 잘 만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저 자신만의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전 여친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됐을 때 어차피 서로 좋아하는 감정은 통했으니까 재회를 했을 거고, 또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 사람이 오죽 좋으면 헤어지고 나서도 다시 만나려는 거겠어요. 결국 다시 잘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직은 못 헤어지겠거나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우리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만 있다고 해서 절대 잘 될 수는 없다는 부분이에요. 과거에도 우리는 서로 매우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헤어졌거나 관계가 시들어졌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또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또 똑같은 실패의 경험을 하지 않으려면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에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안정감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지난 1년을 바라봤을 때 우리 사이에 별 탈이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이나 상처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려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사랑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한번 헤어졌거나 아니면 관계가 망가진 남녀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만나보기로 했을 때 당연하게도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나에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해야 한다는,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만나면서 나의 초점에서 어긋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나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게 됐을 때 지나치게 자책하면서 소심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만남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없다라고 타박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번 어긋났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전보다는 다르게 꼭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에게 잘해야 한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 끗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고 내가 붙잡았던 입장이라 무조건 더 잘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나는 앞으로 상대방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을 심어주고 싶은 건지 저는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초점을 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굳이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거는 하지 않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도 싫어지고 결국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남들이 말하는 굳이 재회까지 한 건데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다가 괜히 과부하가 걸려서 보상심리로 상대방에게 막 이것저것 바라게 되면 내가 원했던 이 사람과 함께 할 50년이 50일로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 상대방에게 과연 나는 어떤 기억을 심어주고 싶은 건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상대방이 좋아라 할 만한 기억이 무엇일까?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로 짜증을 내면서 상대방을 비꼬는 말을 한다거나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억지를 부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저도 원체 T의 성향인지라 마음에 없는 말을 잘 못하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렀을 때 상대방의 기억 속에서 좋게 자리 잡을 만한 포인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 좋은 기억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서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이 듣기 좋아할 만한 대답을 일부러 더 해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쁜 표현도 많이 나가고 능글스러운 말도 잘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나를 조금씩 닮아가면서 비슷하게 저를 대해줬던 것 같아요. 결국 연인들끼리 오래 만나다 보면 처음에 비해서는 감정적인 요소가 살짝 떨어질 수는 있지만 내가 크고 작은 순간에 항상 괜찮은 기억을 상대방에게 선물을 해줬더라면 언제든지 어떤 기회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조금의 바람만 살짝 불어도 우리의 사랑의 불씨가 다시금 활활 불타오를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연애도 하나의 그림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림에 대해서 완전 무지하지만 그림을 처음 그릴 때 보통 연필로 밑그림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내 목적이 예쁜 그림을 예쁜 작품을 완성시키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 예쁜 그림을 완성시키고 싶다고 하면서 연필로 밑그림을 잘 그리다가 갑자기 미친 척을 하면서 유성매직으로 그림에 낙서를 할 만한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인관계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순간순간 나의 감정과 마인드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머릿속에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예쁜 그림을 그려서 선물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연애에 임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